매주 화요일 여야 의원과 함께하는 정치화투 시간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 오늘 전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반갑습니다. 조혜진입니다. 예. 앞서서도 뉴스에서 좀 잠깐 전해드렸었는데 정정식 의원께서 확신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 같이 계셨습니까? 예, 그런데 정점식 의원님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예. 지난, 주 중에 경남 의원들 모임이 국회에서 있었습니다. 예. 간담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취재 온 기자가 확진자였습니다. 그랬다면서요? 예. 그래서 저희가 모두 코로나 검진 대상으로 분류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참석했던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 정정식 의원님이 확진으로 나온 거죠. 네. 예, 그래서 저희도 나머지 분들은 음성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또 역학조사 정정식 의원님이 확진이 됐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까지 보고 예.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서 아직 자가격리 중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힘드시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증상은 없으세요? 김경협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예, 씩씩합니다. 네. 국회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저도 오늘 기재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5차 추경안을 심사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저는 못 갔습니다. 네. 예, 아마 다른 상임위도 예정대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상황이 악화되면은 우리 의장님이 또 어떤 조치를 내리실지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확산세가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예. 건강하게 얼굴 좀 잘 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대선 경선 상황부터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쪽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지난 대선 경선 예비 경선에서는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이렇게 6명의 후보가 2차전 펼치게 됐습니다. 김경협 의원님 이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최선을 다하신 우리 양승조 지사 네. 그리고 최문순 지사 각각의 충청권과 강원권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네. 예, 안타깝죠. 예,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국민 면접으로 시작을 해서 4번의 토론과 정책 언팩쇼까지 그래서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을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그 반응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이 생각보다 굉장히 높은 참여율이었고요. 서서히 경선 분위기가 달아올라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남은 경선 본 경선 과정에서 아마 우리 당 후보들의 철학과 비전이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다 전달되고 또 선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경선 흥행이 어떨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예비 경선 상황까지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야 선전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저희가 생각해도 예상외로 관심도가 높았고요. 예. 그 토론에 참여하고 직접 시청하고 접속 건수 자체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국민선거인단을 모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정말 사상 유례없는 선거인단이 모였습니다. 지난번 대선보다 거의 2배 이상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은 대단히 아마 이번에 민주당 우리 당내 경선에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대선 버스는 민주당이 먼저 출발을 시켰는데 나름대로 흥행에 지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계세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흥행의 핵심은 결국은 박빙의 승부거든요. 네. 승패가 아슬아슬하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승패에서 뒤집어지는 반전의 가능성. 그게 흥행의 핵심인데. 그렇죠. 이번에 민주당 경선 과정을 보니까 흥행 가능성이 조금 엿보였는데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거의 대세론처럼 가던 이재명 지사의 우세가 약간 이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이 변수가 생겼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지사 쪽의 불행이 민주당의 행복으로 가는 구도.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예. 경우에 그 이재명 전 지사하고 많이 차이가 났잖아요. 20% 이재명 지사하고 20% 가까이 차이 나다가 지금 한 자릿수대로 줄었거든요. 네.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실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더블 스코어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격하면은 뒤집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선두인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든 꺾고 또 결선까지 가려고 하는 나머지 분들의 이 연대도 있기 때문에 네. 또 그 강성 친문들의 반 이재명 그 움직임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결합하면은 연속 생기면 은 더 뜨거워진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강세였던 이재명 지사가 약간의 균열이 있다라고 이제 조혜진 의원께서는 좀 말씀하셨는데 이런 지지율의 변화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이제 몇 차례 후보 토론들 과정에서 네.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가는 선두로서의 예. 좀 방어적인 측면 그러면서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안심한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죠. 네, 공격적인 것보다는 안정적인 것들을 추구하려고 반면에 하겠죠. 이제 새로운 다른 후보들은 어찌됐든지 도전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고 네. 이제 아마 좀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과정에 이제 뭐 약간의 뭐 말실수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구도 전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이재명 지사께서 이낙연 대표의 제 전철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 느낌 드는데, 네. 그 이낙연 전 대표께서도 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그 대세론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관리 모드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네. 안전빵. 역동적으로 새로운 걸 계속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그래 됐는데. 네. 그 이재명 지사께서도 이제 대세론 이야기 나오니까 그 관리 모드로 들어가면서 이재명 지사의 그 제일 장점이었던 사이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이다가. 아, 예. 부장문조심하는 구도로 가버리면서 방어적으로 가면서 네. 좀 전에 그 김경임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제 몇 가지 좀 감점 요인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제 판세의 변화가 온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판세 변화가 온 것이 흥행에는 상당히 좀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뻔한 경선보다는 그래도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결과가 어떨까 조마조마함이 좀 긴장감이 흐르는 경선 이게 좀 흥미진진하죠. 김경호 의원께서 앞서서 그 이번에 국민선거인단 엄청난 인원들이 참여를 해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역선택 논란이 좀 불거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경선 선거인단에 신청을 했다고 이제 SNS에 이제 올리기도 했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법적 대응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뭐 업무 방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조혜진 의원님. 예.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정치 도의상으로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후보 선출 과정은 그 당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타당이 들어가게 되면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을 리는 없거든요. 네. 그 타당에 유리한 후보, 그거는 결국 그 당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후보가 타당에 유리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그 과정이 왜곡되게 되는 거죠. 그 남의 당에 들어가서 그런 걸 하는 거는 저는 더 이상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런 원인을 그 자초한 민주당에도 전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유례 없이 많은 선거인단에 참여했다고 돼 있지만 그게 무차별적으로 선거인단 모집 그 홍보를 하고 하면서 그게 우리 당의 의원들이나 이 당직자들한테까지 문자가 오고 하면서 어쨌든 그 문자를 통해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되고 또 어떤 그 유인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여한 게 잘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국민선거인단은 초청장을 보낸 셈이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참여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예. 그런 게 민주당에게도 어떻게 보면 흥행을 너무 이제 선거인단 모집 흥행을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그런 책임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경현 의원님. 원래 이제 이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전화번호라고 하는 게 상당 정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실 그 국민의힘 당 내부 행사나 당 내부 경선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를 많이 받지요. 그런데 실제로 참여합니까? 안 하지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경제활동 특히 시장에는 상도의가 있다 그러면은 정치에는 정치도의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참여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떠나서 정치의 품격의 문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당대표라면은 당연히 말렸어야지요. 그것은 그럴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다른 당의 뭐 경선을 방해하고 뭐 행패를 부린다 뭐 이런 차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그 정치적인 도의, 도덕적인 기준의 차원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그런 도리들은 지키는 게 예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안의 1차 점화는 민주당이 그런 문자를 보낸 게 1차 점화인데 2차 폭발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쪽에서 너무 또 과잉 반응을 하는 바람에 이게 큰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그냥 뭐 김재원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걸 하나로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갔으면은 이렇게까지 크게 뉴스가 안 됐을 텐데 법적 대응을 한다 뭐 이재명 지사 쪽도 뭐 발끈하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걸 보면서 김재원 최고가 약간 낚시성도 있다. 약간 미끼를 던진 적도 있지 않았나. 근데 그거를 민주당이나 이재명 지사 쪽에서 덥석 물어가지고 오히려 그 김정은 최고위원이 은근히 기대했던 효과를 만들어준 측면도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희진 의원님. 중간중간에 전화가 좀 상태가 잘 안 좋거든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드리겠고요. 제가 김경현 의원께 지금 민주당 경선 진행 과정에서의 이 코로나로 인한 연기론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먼저 좀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을 테니까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끊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김경현 의원님.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선 연기하는 거는 이제 없던 일로 정했었는데 지금 이 4단계가 또 2주 동안 또 수도권에서 지금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좀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행사, 토론회나 당원들,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이게 쉽겠냐 이런 문제들이 좀 지적이 돼서 실제로 이제 정부의 그 방역 일정에 따르면은 11월 달이면 집단 면역. 실제로 조금 더 열심히 하면은 한두 달 더 땡길 수도 있다. 그래서 10월, 9월 달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연기를 하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달성된 상황에서 좀 더 자유롭게 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면서 경선이 흥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제기됐던 문제였는데 당에서 그냥 이제 당원 당규의 원칙대로 이렇게 해서 일단 결정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결정하고 나니까 또 이제 이게 지금 2차 대유행이 굉장히 심각해진 문제죠. 1000명대가 좀 넘어서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경선이 이제 일정대로 이게 추진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다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조금 더 좀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쉽게 안 꺾인다고 봤을 때 경선 일정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가능성도 지금 있는 상황이다. 아마 대개 후보들도 그 정도는 이제 다 거의 다 수용을 하는 것 같고요. 조희진 의원님. 국민의힘도 8월부터는 버스를 출발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코로나 유행 확산 이 상황에 또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는 상황 같아요.
저희는 11월 9일까지만 후보를 선출하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공식 경선 절차는 10월 말쯤에 시작해도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선관위도 구성이 되고 선거기획단도 구성이 되고 후보들이 말하자면 예비 후보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네, 네. 영어로 말하면 이제 워밍업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활동의 이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 건가 하는 고민과 부딪히게 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보다는 일단 민주당이 더 이제 일찍 출발해서 고민이 더 많을 텐데, 지금 김정일 의원님 말씀처럼, 코로나 지금 일단 4단계를 2주간 연장을 실시를 하는데, 예. 그 결과 여하에 따라서 경선이 연기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8월 중에 흔히 말하는 버스 출발, 그것도 고민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아, 그것도 좀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시각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치와투 돌아왔습니다. 김경엽 의원, 조혜진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 조혜진 의원과는 전화 연결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서 좀 전화 연결이 좀 고르지 못했던 점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유선전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연결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국민의힘 경선 상황 좀 볼까 하는데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는 없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는. 예. 국민 여론조사 50% 그리고 당원 투표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결선 투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할 수도 있을 걸로 봅니다. 나중에 선거기획단이 구성이 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면은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보는데요. 네. 보통 결선 투표는 후보가 난립했을 때 그래가지고 각 후보들이 표를 나누어 갖는 바람에 과반이나 아니면 그 과반에 가까운 이 다수표가 잘 안 나올 때, 네. 그래서 1등 후보의 대표성이나 정통성이 약할 때 그 대표성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선 투표제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저희는 현재는 후보는 진짜 난립 상태입니다. 거의 12명 가까이가 거론되고 있어서.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아직 공식화된 건 아니지만은 4명으로 압축하겠다고 이야기를 던져놓은 상태거든요. 예. 그 4명이 되면 좀 애매합니다. 한 6명 이렇게만 돼도 결선 투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4명이 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 말고 좀 전에 말씀드린 후보의 대표성, 정통성 말고 흥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결선 투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당내 그 일정은 그렇게 가겠습니다만 지금 당 외에 있는 윤석열 후보라든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오늘 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출마 선언을 암시하는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분들이 다 당 외에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 의사가 아직 뚜렷이 밝혀지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나 이 정황을 보면은 최재형 전 원장께서는 빠르면 이달 중 아니면은 다음 달 이런 시기에 입당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도 늦지 않게 저희 당에 입당할 분위기였는데 요 근래에 조금 변화가 좀 보여서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필요 없고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선출되면 지난 서울시장 때 그 오세훈 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던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감안하는 듯한 분위기가 조금 보여요. 저도 정보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당에 들어오는 분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게 될 거고 안 들어오는 분은 바깥에 계시다가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면은
2차 단일화 경선에 참여할 그런 구도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떨까요?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김경호 의원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엊그젠가요? 그 윤석열 이제 예비 후보가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한테 단일화를 제안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거기서 경선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런 제안이 필요 없었겠지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상황이 좀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가족에 대한 비리 의혹들이 지금 많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비리 의혹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참여했을 때 정말 여기에서부터 아주 혹독한 검증을 거치게 될 텐데 네네. 실제로 좀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1, 2차 검증을 다 거쳐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가능하면 밖에서 이렇게 지지율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에서 뽑히면은 거기와 막판에 가서 단일화하는 게 일단 경선도 피해가면서 아니 검증도 피해가면서 네. 실제로 좀 손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치 또 그 생각을 지금 방금 전에 조혜진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김종인 전 대표께서 이미 네. 또 암시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은 피한다고 해서 이게 대권 후보인데 피해질까요? 조혜진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그 검증 자료를 갖고 있다면은 우리 당보다는 그 집권 여당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예. 그렇게 보면은 당에 들어오는 것보다 당 밖에 있는 게 훨씬 더 여당의 이런 그 검증 공세에 시달리고 네. 괴로움을 많이 당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입당하지 않고 밖에서 있으면? 예, 네. 그런 측면에서는 그리고 그럴 경우에 부당한 정치 공세나 또 흑색 선전 또 뭐 음해나 모략 이런 것에 대해서 방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방어할 수 있는 이 경험과 역량들이 우리 당 내에 있는데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보호해주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당 내에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은 거고 다만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당 밖에 잔류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은 네. 윤석열 총장 지지율을 이만큼 나오게 떠받치고 있는 상당 부분이 우리 당 지지자가 아닌 네. 중도나 반문 성향의 진보 또 2030이나 호남 같은 이런 저희 당과 결이 다른 여론층인데 정권 교체를 강력하게 바라는 네. 그 층이 오늘의 윤석열을 만들어냈고 그걸 지탱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경우에 이 층이 고스란히 자기 지지층으로 같이 국민의힘으로 이동해 줄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이 지지층을 공고히 다져놓고 입당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 고민이 강한 것 같습니다. 고민이 길어져서 어떤 선택이 나올지 또 그 선택이 유의미한 것인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되겠네. 입당했을 때 아마 우리 홍준표 전 대표의 그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견딜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송영길, 이준석 여야 두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합의를 했는데 100분 만에 번복이 됐습니다. 김경호 의원님, 당에서는 지금 이 협의 과정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협의 과정을 정확하게는 알고 있지 못하는데 보니까 이제 어제 그 양당 대표가 합의를 하고 나서 이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은 네.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에 대해 송 대표가 공감했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 소비 진작성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네. 행정비용 등을 고려해서 그 범위를 80%에서 100%까지 늘리는 것을 검토한다는 내용에 동의했다.
이렇게 이제 명확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100% 전 국민 재난지급에 거의 이게 뭐 동의가 사실 된 것으로 이제 이건 봐야 되는 건데 100분 만에 갑자기 뒤집혔다고 그래서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랬더니 사실은 아마 좀 당 내부에서 이제 반발이 굉장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사실은 당대표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합의가 되면은 네. 다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 큰 틀 내부에서 사실은 각각의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제 심사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사실 좀 보완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 큰 합의의 틀 자체를 다시 부정을 해버리니까 정말 이제 심사하기가 참 깝깝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여야 교섭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이걸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이제 운영해가는 협치의 과정인데 예. 이렇게 이제 거의 뭐 합의해놓고 또 뒤집어버리고 이제 이게 사실 20대 국회 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워낙 이게 참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제대로 힘 못 쓰고요. 예. 정말 이제 그냥 오합지졸이다 이런 얘기 듣게 되고 결국은 국회는 국회대로 공전하고 계속 갈등만 유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어지간하면은 이런 좀 그 당 대표 간에 합의됐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 그래도 존중을 해주고 나머지 이제 그 예산 심사나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좀 더 보완해가는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좀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조혜진 의원님, 예. 당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통 이제 그 여야 당대표 회담을 하면은 뭐 이게 영수 회담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사전에 의제 조율은 있거든요. 예. 어떤 의제를 가지고 서로 토의하자. 그래서 그 의제에 대한 우리 당의 입장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또 이견이 있으면 조율하고서 상대당 대표를 만나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냥 뭐 만찬 겸 이렇게 해서 그런지 이 의제 조율이 사전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받고 네. 그래서 민주당이 던지는 의제들에 대해서 우리 이준석 대표께서 당내의 사전 조율 과정이 없었던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선의로 합의를 해줬는데 그게 기존의 우리 당의 노선 또 정책 기조 그리고 제1차 그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부터 계속 견지해왔던 입장하고 너무 틀려가지고 예. 당내에서 그러면 안 된다 해서 다시 이제 조정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뭐 말씀을 좀 길게 드리긴 좀 시간이 부족하지만은 예.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이제 홀몸이 아니다. 우리 당의 운명을 쥐고 있는 당 대표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성공해야 2030 세대도 희망이 생기고 네. 우리 정치도 바뀔 수 있고 우리 당도 바뀌고 나라도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의식을 해서 이제부터 이런 그 시행착오는 없도록 소통하고 또 신중하게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추경 심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기존에 우리 입장대로 그대로 가야죠. 기존대로?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가 추후에 이 정리해서 발표한 내용도 본인이 우선적으로 송영길 대표하고 합의한 거는 기존의 당의 방침 그대로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또 알겠습니다. 실직자들 같이 코로나 이 사태 와중에서 출혈 입고 예. 또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더 두텁게 알겠습니다. 도와주자는 거는 송영길 대표하고 합의한 거고 그게 우선이고 그다음 재난지원금 100%는 그다음 논의하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제 그 양당 대표가 합의했던 내용들은 이제 재난지원금 추경 외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개선하자, 그다음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하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같이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합의 사항은 가능한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적어도 이제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어쨌든 그 협상에 나올 때 당 내부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미 재난지원금을 선별해서 지급할 거냐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냐 당 내부에서 상당 정도의 논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는 과정인데 네. 이렇기 때문에 당이 100% 물론 다 뭐 100% 동의를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주요한 당내의 흐름을 보면은 알겠습니다. 논의를 하다 보면은 대강 감을 잡을 수 있고 그런 틀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또 합의가 또 지켜지고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와투 여기까지 하겠고요. 청취자 문자 두 문자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01님께서 김경엽 의원님 오랜만에 뵈서 반가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6811번 쓰시는 분께서는 조혜진 의원님 코로나 조심하시고 힘내세요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